2016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만 요점으로 영상으로 찍었는데,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 제 개인적인 총평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상한 대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이 가중치가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무게 중심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위해 가지고 2년 거치 기간을 뒀습니다. 대부분 공제율이나 공정시장 가입 비율, 감면율이나 공제율 같은 이런 비율 중심으로 이 세법이 개편이 되었고, 이번에 매년 공제 한도를 새로 만들어서 거주기간이 또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캡을 분명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제 총평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메인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라는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내용은 일단 2년 거치식으로 보유기간을 점점 줄이고 거주기간을 많이 인정을 하도록 바뀌었고, 공제 한도도 연간 최대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때 지금 비과세 받으려면 어때요?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정 상황에서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야만 하는 걸로 기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보유세 부담이 같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는데, 중요한 건 폐지가 아니에요. 완화입니다. 2년 동안 숨통을 좀 열어줄 테니까 팔 사람은 이번을 막차라고 생각하고 미리 팔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3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10배가량 늘려줍니다. 지금 연간 250만 원 받는데 2,500만 원 정도 공제를 늘려주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종부세 쪽에서는 사실 종부세는 지금 예상한 건 거의 다 개정안에 다 나왔어요. 거의 다 건드렸는데, 공정시장 가입 비율 최대 80%까지 높아지고요. 기본 공제도 장득 공제만큼 경우의 수가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계산 예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세율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압 상속 공제 부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했었던 베이커리 카페 이런 뉴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 가압 상속 공제 받기 점점 힘들어지겠습니다. 일단 가압 경영 기간이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정도 더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도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2배가 더 늘어납니다. 이 가압 상속 공제 쪽에서도 바뀐 게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상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현재 10%에서 2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마저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금 세금 파파라치에게 주는 세금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아예 이번에 없애버린다는 개정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 양도세 개정안입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메인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넓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 중에서도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승계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이걸 처분하게 되면 종전 부동산,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한데요. 이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만 이 입주권을 처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종전 부동산이 일반 토지나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도 이 입주권을 팔았을 때 그 종전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지만 메인은 이게 아니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나 줄어드느냐,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냐,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공제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붙는 특례공제가 지금 있고요. 한도는 80%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제라고 해서 30% 한도짜리를 적용받는데, 이 둘을 아예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특례공제부터 살펴볼게요. 특례공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양도일 현재 이 매매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 거주기간, 보유기간 나눠가지고 거주기간 10년이면 최대 40%, 보유기간 10년이면 최대 40%에서 도합 8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2027년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2028년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이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지금 현재 4%에서 2%로 줄입니다. 대신에 이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를 연간 4%에서 6%로 높여요. 그래서 2028년 1년 동안에는 여전히 보유와 거주가 같이 있습니다만 가중치를 서로 달리 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2029년부터는 보유에 대한 기간은 아예 빵원 인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거주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공제 한도 8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8%,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80%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냐 계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양도차익이 10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만약에 2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특례공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조정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2027년도에 파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4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상 양도세가 약 1억 9,900만 원, 약 2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2028년이 되면 공제율이 현재 48%에서 32%로 떨어져요. 이때 예상 양도세는 약 2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보다 세부담이 약 37%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9년도 이 보유에 대한 공제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거주만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2년에 대해서 연간 8%, 즉 16%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율 자체가 아주 많이 줄어들죠. 따라서 예상 양도세는 약 3억 4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무려 74% 정도 더 늘어납니다. 같은 집, 같은 양도 차익,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파는 시점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특례 부분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일반 공제 한도 30%짜리도 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거주하고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최대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연간 2%에서 최대 30% 한도로 장기보유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2028년 이후부터는 이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와서 거주는 연간 2%, 보유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연간 2%가 아니라 1%만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이 보유했을 때 공제율하고 거주했을 때 공제율 중에 큰 거를 선택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마찬가지로 보유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빵원 인정을 하지 않고요. 거주에 대한 부분만 연간 2%로 해서 15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이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2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때요? 10년 보유했으니까 연간 2%에서 20%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예상 양도세가 약 3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만 2028년부터 어떻게 바뀌죠?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 둘 중에 큰 걸 적용을 하게 되죠. 계산 예시에서 이 보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10년에 대해서 연간 1%, 10%와 거주기간 2년에 대해서 연간 2%, 4% 중에 큰 비중인 10%가 적용이 돼요. 이때 예상 양도세가 약 3억 7,500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14% 정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2029년도에는 보유기간은 아예 배제가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 2년에 대해서 연간 2%, 약 4%에 대해서만 공제율이 적용이 돼서 예상 양도세는 약 4억 원, 지금보다 약 22% 정도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반공제하고 특례공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일반공제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특례공제만큼 낙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원래 공제율 자체가 낮았으니까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공통점은 있어요. 이렇게 일반공제 그리고 특례공제 모두 2028년도에는 연간 공제 한도를 20억 원, 2029년부터는 연간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기간 5년을 가정을 했을 때 양도차익이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공제율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특례공제율에서는 양도차익이 2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오래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더 이상 높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헬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난 2005년도에 분양 당시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의 분양가액이 4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30억 원이 넘어가는데 양도차익이 대략 25억에서 2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5구 면적에 잠실 아파트 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택을 팔게 되면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5년에 실거주 5년을 냈다면 2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쪽 개정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갈아타기 하실 때 지금은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데 이게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처분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거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할 때도 그렇고 종부세 1주택 특례 판단할 때도 같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팔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기 진행 중이신 분들은 종전주택의 처분 계획부터 다시 한번 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례 기간이 줄어드는 거는 특정한 요건인 경우에요. 종전주택도 그리고 새로 산 주택도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종전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거나 혹은 신규주택이 비조정 지역에 있거나 주택 두 개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특례 기간은 여전히 3년 지금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같이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번 개정안에 처분 기한을 줄이는 사항은 저는 이 내용을 보자마자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는 하반기쯤에 조정대상 지역이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 7월 초에 이 동탄하고 구리가 추가로 조정지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타자로 남은 게 지금 남양주 다산신도시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정도가 최근에 주택 실거래가 상위 5개 안에 랭킹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럼 남은 하반기에는 이렇게 조정지역을 더 추가로 묶어가지고 비과세 혜택도 더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가능성도 아주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도세 중과유예 완화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따 살펴볼 종부세가 지금보다 최소 2배, 경우에 따라서는 7배까지 늘어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부터 2028년도까지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를 해줍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2개인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는 원래 적용받는 세율의 20%포인트 늘어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포인트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7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5% 그리고 2028년도에는 10%까지 중과세율을 완화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2027년 내년도에는 10% 그리고 2028년도까지만 일시적으로 15%로 중과세율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기 돌려봤어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인 경우를 가정하고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주택을 먼저 판다고 가정을 지금 팔게 되면 20% 중과가 붙으니까 예상 양도세가 약 6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팔게 되면 중과세율이 5%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세금은 약 4억 7천만 원 정도, 세금이 약 1억 6천만 원, 비율로는 현재보다 25% 정도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과세율은 폐지가 아닙니다. 폐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기간을 두고 거칠식으로 일시적인 완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목표가 이 다주택자의 매물출에 시장에 주택을 어떻게든 더 공급하고 던지게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팔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2년이 막차니까 어서 팔라는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 지금 연간 250만 원 적용받고 계시죠. 하지만 양도 차익이 30억 원이 넘어가지 않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았을 때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자 지분 비율대로 5대5라고 한다면 그 5대5 지분에 대해서 부부 인별로 각자 2,500만 원을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 공제 2,500만 원 요건을 갖춘 주택하고 250만 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같은 연도에 같이 팔게 되면 공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게 되면 2,500만 원 공제를 받고 250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연간 총 공제 금액이 2,750만 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2,500만 원을 한도로 연간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고 10년 거주인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계산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뺐을 때 약 1,280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2027년도에는 양도세가 약 740만 원, 약 43% 정도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주택자고 매매 금액이 30억 원이 안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네 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제 금액 10배에서 늘어난 상황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요건이 매매 금액 얼마예요? 30억 원입니다. 이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지난 대국민 토론회 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억에서 50억 사이까지 여러 가지 의견만 나왔을 뿐이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간접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30억 이하는 기본공제를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30억 원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기본공제는 250만 원 그대로 갈 거고 앞으로 다른 공제가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30억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공제를 더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페널티, 더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점이 매매 금액 30억 원, 기준 시가로 70% 정도 잡으면 공시가액 기준으로는 아파트 공시가액이 2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초고가 주택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개정안이 혜택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 분야에서 바뀐 게 65세 이상의 고령자 공제가 신설이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공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때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고요. 2년 계속 거주 중이면서 전체 보유기간 중에 총 5년 이상 거주를 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를 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중에 팔게 되면 내가 납부할 양도세에서 절반 50%를 5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요. 2028년이 되면 30%를 3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나서 향후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다시 구입을 하거나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감면 혜택을 다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도 큰 틀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는 신호가 맞죠.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니까 집을 팔라는 건데 사실 집을 가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 건데 비수도권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주택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걸 팔고 반드시 어디 가서 살라고 하는 것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양도세 가면은 그렇다 치고 뭐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집주인 입장에선 많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생긴 개정안이라서 사후관리 요건까지 좀 꼼꼼하게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이 만약에 되실 것 같으면 시행 전에 그 요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종부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려 예상한 거는 이번에 거의 다 개정안으로 다 나왔습니다. 다 건드렸어요.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한도가 최대 80%로 늘어납니다. 이 전국의 주택수가 3개 이상이거나 혹은 조정 지역에서 주택수가 2개 이상이면 현재 60%에서 2027년 내년에는 70%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에는 현재 60%에서 7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금액인데요. 이게 장기보유 투표공제만큼 계산하는 게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비거주용에 따라서 현재 12억 원인 공제 금액을 거주용 주택이라면 14억 원으로 더 공제를 높이고요. 비거주라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3억 정도 빼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수준을 적용받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은 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현재 9억 원을 적용을 받는데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9억 중에 4억 원은 기본공제로 먼저 깔고 남은 5억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 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율만큼만 남은 5억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9억 원을 다 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가 2개든 3개든 실거주 요건을 채우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지금 공제 금액은 그냥 9억을 빼준다는 의미지만 앞으로의 9억은 공제 한도가 9억이고 그중에 실제 본인의 거주 요건에 따라서만 일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계산해봤습니다. 1주택자이고 내가 공시가액이 14억 원인 집을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는 내가 거주를 하든 안 하든 구분 없이 기본공제 12억 원 빠질 수가 있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납부할 종부세는 연간 3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2027년부터는 이게 거주용이냐 비거주용이냐에 따라서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많이 갈라져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70%로 오르기 때문에 내가 거주용 주택이라고 한다면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니까 공시가액이 14억 원이 주택이라고 하면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로 높아지는 점 예상을 하게 되면 종부세는 약 180만 원, 비율상으로는 약 4.8배 정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바뀌는 게 이 과표 6억 원 초과분부터 세율까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이렇게 건드리는데 6억부터 건드렸어요. 6억부터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수가 내가 2개이고 공시가액의 합계가 28억 원인 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당연히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 9억 원을 빼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납부할 종부세는 주택 2개에 대해서 연간 900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 거주용과 비거주용 계산이 이렇게 이원화되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 2개 합계액이 28억 원으로 가정을 했는데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액이 14억 원, 비거주용의 공시가액이 14억 원으로 해서 5대5 비율로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약 1,065만 원, 지금보다 약 84% 정도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공제는 줄어들고 비율은 오르고 거기다가 세율까지 오르고 3중으로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는 더 커지는 셈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원칙이 뭐예요? 보유에 대한 부분을 죽이고 거주만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앞으로는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바꾸게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대주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면 4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한도로 합쳐서 8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고령자 공제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15년 이상 보유가 이제는 15년 이상 거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사실 진짜 아픈 곳이에요. 왜냐하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5년 전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전세만 돌리셨던 분, 이분은 종부세 공제가 50%가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 아무리 오래 거주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역시 생기죠. 6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로는 80%인데 금액으로는 600만 원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리 오래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준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 거주했냐 입증했냐에
이런 부분이 아주 실무적으로 이 쟁점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지 아주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내가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말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학교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이상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무리 학업상의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상의 변경이나 정근 또는 1년 이상의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나 또는 내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거주를 못하고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으로는 거주한 걸로 본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정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건물을 멸시하고 나서 나중에 완공이 될 때까지 공사 기간 중에 이 절반 기간은 내가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받으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할 때 공제율 더 인정받을 수가 있고 기본공제 산정을 할 때 역시 더 높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내가 거주한 걸로 봐주는 이런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랑 이 종부세 기본공제율 이런 거 판단할 때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일 때 이때 2년 거주기간까지 확장해가지고 봐주는 건 아니라는 점, 이 둘은 반드시 별개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가압상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바뀐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부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과연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그 업을 정말 가압으로 아주 소중하게 이어오고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바로 가압상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점검하는 이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듭니다. 이건 상속세 신고를 잘 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세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정말 이게 가압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업종 변경은 요건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한 건지, 상속 이후에 사후관리를 제대로 갖췄는지, 이게 가압이 맞는지 자체를 한 번 더 내가 미리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가압상속 공제 문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과 가압을 이어받을 사람의 기본 요건이 아예 달라지는데요. 먼저 돌아가시는 분, 창업주 요건부터 보면 가압 경영기간이 지금 10년에서 30년으로 3배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30년을 못 채웠다라고 하면 최소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30년까지 모자란 기간은 나중에 사후관리 기간에 더 붙여가지고 이 나중에라도 이 30년이라고 하는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현재 10년 중에 5년에서 30년 중에 15년으로 2배가량 더 늘어나고요. 거기다 물려받는 상속인의 자녀 요건까지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상속일 전까지, 소위 말해서 후계자 수업 기간이 2년만 넘으면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5년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압상속 공제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정말 공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가압을 하는데 정말 제한이 많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후관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2배가량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내가 가압으로 받은 재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의 그 가압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면 안 돼요. 가압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근로자 수 그리고 총 급여액이 모두 그 전보다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상속받고 난 이후에 아무 이유 없이 그 가압을 폐업하거나 가압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도 이 사후관리 기간에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업종을 2개 이상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겸업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가압상속 공제 대상인 업종하고 공제를 못 받는 업종,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공제가 안 되는 업종이 같이 끼어 있더라도 그 공제되는 업종, 주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가장 크다고 하면 구분 없이 2개 업종 전체에 대해서 모두 다 가압상속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제가 되는 주업종, 공제가 안 되는 부업종하고 매출을 구분해가지고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 부분이 매출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부분만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압상속 공제는 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기간이 2배 이상 더 늘어났는데 대신에 이런 요건들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압을 한 기간에 따라서 30년 이상 가압을 했으면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한도로 받을 수가 있죠. 지금처럼 연수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가압을 영위한 연수, 매 연마다 20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 연수 30년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30년 곱하기 20억 원,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되
30년보다 경영을 더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최대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이 가압상속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정리하면 조건은 아주 더 어렵게 하고 한도는 열어준 거예요. 오랫동안 진짜 이게 가압으로 살아남은 기업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 가압승계 징역 특례 규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번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가압에 해당하는 징여재산 중에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빼고 남은 징여재산 가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10%부터 50%까지 누진 세율이 있는데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을 해서 미리 증여를 할 때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제도잖아요. 이번에 가압상속 공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돌아가실 때 선대회장의 가압기간이 가압상속 공제는 최대 30년까지인데 살아있을 때 미리 물려주는 이렇게 증여세 특례 규정은 20년 이상만 채우면 되는 걸로 이 부분만 차이가 있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새로 하나 생긴 게 더 있어요. 제3자 가압승계 과세 특례입니다. 이건 자녀가 아니라 제3자한테 가압을 넘기는 경우인데요. 이 파시는 분은 양도세를 20% 감면을 받습니다. 이 자녀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한 부모님의 가압을 더 이상 이어받을 뜻이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폐업이거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폐업하거나 혹은 헐값에 넘기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들한테 새로운 이 세금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건을 갖춰가지고 파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2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가압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은 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5년 동안 10% 매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비사업용 토지 이 부분 여기에 붙는 중과세율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농사 짓지 않는 농지 그리고 방치한 나대지, 잡종지 이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직접적인 개정안을 적용받는 영향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부 혜택 어느 정도 세금 방어가 됐었어요.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과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마저도 아예 적용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농지예요. 지금 농지 전수조사 통해가지고 8년 자격 감면 한도도 이 폐지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농사를 못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10%가 아니라 20% 중과세율에다가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게 되니까 세금 부담은 아주 커집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농지를 보유기간 8년에다가 농사를 안 지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중과세율 10%, 32% 구간을 적용받을 테니까 10% 더 붙여가지고 52%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8년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16%는 적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양도세는 약 4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그렇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과세율이 20%가 붙기 때문에 52%가 아니라 62% 더 높은 세율이 적용받게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년에 대해서 빵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납부할 세금은 6억 4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45% 정도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자격 요건 충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사업용으로 전환이 지금부터라도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번 개정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세금 파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 지금 지급 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만큼 한도 없이 탈세 제보를 많이 할수록 포상금 많이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율을 더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금액에 대한 탈세 제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탈세 제보가 있고 그게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면 더 촘촘하게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더 잡아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서 탈세 제보하라고 정부가 더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제가 이번 개정안을 보고 왜 실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보이니까요. 그럼 지금 집값을 만약에 안정하려고 잡는 게 목표인가요? 근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내려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 보유세와 거래세는 아주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시장에 집을 던져야 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에게 증여를 하겠죠. 어차피 지금 양도세, 보유세 때문에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가지고 이 세금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 다시 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이 증여 타이밍이네. 오히려 증여를 지금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은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 하루빨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증여 이후에 재산가치 증가분은 자녀들이 다 가져가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재산 리밸런싱 이번 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증여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실제로 상반기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월 평균 증여 건수가 정상적인 범위라면 600건에서 1000건 사이인데 올해 1월달에 증여 건수가 1400건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증여 건수가 무려 4000건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그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실거주를 늘리는 게 목표일까요? 그것도 좀 물음표인 게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10배 늘려주는 이런 부분도 물론 들어왔습니다만, 그렇지만 보유세는 이미 2년 실거주한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74% 정도 최대한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붙는 세금입니다. 내가 주택을 팔고 양도했으면 세금 낼 돈이라도 지금 마련이 되는데 보유세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게 분명 있죠. 입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국회 동의 없이 바꿀 수가 있죠. 이번에 80%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부동산 돌아가는 거 봐서 지난 2019년도처럼 최대 95%까지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 동의 없이 단순히 정부 대통령령으로만요. 그래서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실 정부가 말하는 실거주를 늘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유인책이 될 수가 없고, 대신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나는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니까, 더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도 워낙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차라리 나는 돈을 벌겠다. 그래서 전세 돌려가지고 전세금 이빠이 높여서 세입자들 단물이나 내가 최대한 빼먹고 빠지자. 대신에 나는 비과세는 포기할게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보유세 부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도세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 2년만 내가 채우면 그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보유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수단만 있지 그 목표 자체가 어느 것도 선명한 게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수단으로서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정부가 말하는 연착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판단 유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납세자는 2027년, 28년, 29년까지 향후 3년 동안 3번 다른 규칙으로 계산기를 매번 다르게 두드려 하고요.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해지고 정부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 내 자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고 계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 세금은 이제부터 등기부 등본을 떼는 게 아니라 나의 주민등록 초본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오래 보유했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내가 실제로 살았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주민등록 초본 한번 떼보십시오. 오랜만에 내가 그 집에 실제로 언제부터 전입해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살 건지 모든 계산 출발점이 여기서 분명히 출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 아직 개정안 전이에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남았고요. 올해 연말에 있을 여야 간의 예산 합의 그리고 국회 동의도 남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말하는 이 기조가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 세금 부담 정말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당장 내년인 2027년, 2028년까지 앞으로 이 2년이 남은 10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 연착륙하라고 준 거치 기간이 결국에는 납세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아주 복잡한 셈법을 판단해야 되는 그 부담을 떠안는 셈이 되니까요. 자, 이번 영상, 이번 세법 개정안 해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그 외에 바뀐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